반갑습니다. 컨플루언스 기초 사용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컨플루언스에 대한 개요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컨플루언스는 웹 기반의 문서 협업 도구로 특히 이제 회의록이라든지 제품 요구사항, 노트, 토론 등에 효과적이고 많은 기업에서 지식 공유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임시 저장을 지원하고요. 맨 처음에 넣어놓은 이유는 브라우저가 닫히면 컨텐츠도 사라졌었지만 과거에 요즘에는 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처럼 브라우저를 닫아도 컨텐츠가 사라지지 않고 복원해내는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기반이지만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처럼 문서를 날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이상의 문서 복원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른 문서 접근을 가능하고요. 근데 설명드리겠지만 대시보드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탑 환경에서보다 좀 더 빠르게 작업했던 문서를 액세스할 수 있겠습니다. 직관적인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강력한 문서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자동 알림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시 편집, 뭐 문서를 공유한다든지 특별한 테마를 기반으로 디스커션을 하는 이런 강력한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확장 가능한 편집 기능도 있고요. 왜냐하면 수백 개의 애드온, 서드파티 애드온들이 있어서 원하는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구현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 관리 이 기능으로 버전 관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버전 간의 비교 기능 그리고 특정한 버전으로 문서를 되돌리는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템플릿도 지원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접근 제어를 지원하고 PDF, 워드, HTML 등으로 문서들을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파일을 지웠다고 해서 페이지를 지웠다고 해서 바로 삭제되지 않고요. 보관하고 있다가 원하는 경우 지운 문서를 삭제한 문서를 복원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럼 컨플루언스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플루언스의 구조는 글로벌한 개념이 있고요. 문서들에 대해서.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것은 이제 대시보드로 이제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문서 작성의 단위는 큰 단위는 공간이라는 단위이고요. 스페이스. 그리고 스페이스는 페이지들로 구성됩니다. 폴더처럼 이렇게 폴더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접히는 곳은 이 폴더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자식 페이지를 갖게 되면 이렇게 폴더처럼 보일 뿐입니다. 모든 페이지 공간들은 페이지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시보드는 공간을 뛰어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가 제공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했는데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시보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알림 일련에 알림 기능이 있고요. 모든 변경사항들이 이제 클릭하면은 쭉 리스트업이 되고요. 물론 제가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들만 포함하고 그리고 파퓰러한 핫한 컨텐츠들은 이제 따로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인화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예컨대 최근에 작업한 기능은 이걸 클릭하면은 최근에 제가 작성했던 컨텐츠 페이지 순으로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전에 작업한 내용까지 과거로 쫓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방문한 사이트도 알아서 최근에 방문한 순으로 이제 목록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제가 최근에 방문하거나 했거나 작업한 컨텐츠 리스트는 컨플루언스가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고요. 나중을 위해 저장한
컨텐츠는 페이지는 저가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컨대 제가 자주 읽거나 쓰거나 해야 되는 페이지들을 그 표시를 해놓으면은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다만 나중을 위해 저장하는 그 페이지의 개수는 한 페이지 전체 예컨대 한 페이지를 넘어나지 않게끔 관리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페이지를 넘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내용들이 많아져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길 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기능들이 특별하게 나와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관리자가 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정보를 더 보겠습니다만 대시보드가 여러분들 안 나오는데 대시보드는 죄송합니다. 여기 그 프로파일 가서 이동한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에 가서 편집한 다음에 지식 저장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따뜻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시보드로 변경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 정책이 강제하지 않는다면 이 대시보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제 계정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대시보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간 만들기, 여러분들의 공간 만들기 권한이 다 열려 계시니까 공간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간에서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공간 만들기를 누르면은 메뉴에서 공간 만들기 누르시면은 공간 만들기 그 템플릿들이 나오고요.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어떤 템플릿인지 말씀을 드려보면 빈 공간은 정말 홈페이지 하나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블루프린트들이 제공하면 이제 이것도 이제 따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블루프린트를 만들거나 문서 공간, 뭐 지식 기반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홈페이지 정도만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지식 기반 또는 팀 스페이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지라 만드는 과정에서 지라 프로젝트를 지정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용도가 닿는 분들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는 대문자, 숫자로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키는 나중에 변경이 불가하고요. 공간 이름은 추후에 변경 가능합니다. 개인 공간은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컨텐츠가 이제 스페이스 컨텐츠 공간의 경우에는 이제 공유를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개인 공간의 경우에는 개인 용으로 쓰는 용도이니까 문서를 퍼블리싱하기 다른 사람한테 넣기 전에 제 공간에서 만드는 것도 명시적으로 이 친구가 아직 드래프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좋고요. 다만 개인 공간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못 보는 것은 아니고요. 권한이 열려 있다면 다른 분들이 설치를 하고 검색을 하거나 검색해서 결과를 클릭한다. 여러분들 보니까 은밀한 컨텐츠가 있다면 꼭 권한을 막아두시면 좋겠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공유할 만한 컨텐츠들로 개인 공간을 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공간이 인기가 많으면 나중에 그 사회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공간 도구인데요. 공간 도구는 이제 공간의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설정 페이지는 이렇게 역시나 이제 개요 권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공간 기능 중에
공간 기능 중에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숏컷을 만들어 놨습니다. 메뉴로. 그래서 공간 들어가 보면 이렇게 탭이 2단계 탭으로 메뉴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통해서 이제 공간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아카이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검색되지 않고 이제 리드온리 상태로 공간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태를 변경하면 아카이빙을 할 수 있고요. 검색은 아카이빙된 공간도 찾기 하면 검색은 가능합니다. 많은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금지되게 됩니다. 아카이빙하면. 그리고 권한 다른 것보다 권한 말씀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권한은 크게 공간에 대한 권한과 페이지에 대한 권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권한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공간 권한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간은 크게 그룹 단위로 공간을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용자, 라이센스 사용자라는 뜻은 로그인한 사용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고요. 익명 접근은 로그인하지 않고 않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 하면 그 공간에 대한 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하는 설정입니다. 먼저 라이선스 사용자는 그룹 단위로 권한을 할당할 수 있고 사용자 단위로 권한을 할당할 수 있는데 권한은 전체를 보게 할 것이냐 전체 컨텐츠를 리드온리로 하는 거죠. 나머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리드온리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기능은 본인이 만든 컨텐츠를 삭제하게 할 것인지가 이제 통합으로 이렇게 권한이 주어지고요. 이 공간에 대한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대해서 추가 삭제할 수 있는지 내가 만들지 않은 컨텐츠도 삭제하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삭제는. 그리고 블로그도 역시 추가 삭제, 첨부 파일도 그리고 댓글도 남이 쓴 댓글도 추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 페이지의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페이지 권한이 있는 것도 삭제할 수 있는가 요거 한꺼번에 권한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메일 삭제 그리고 공간 내보내기를 할 것이냐 그리고 관리자 요거를 켜놓으면 관리 기능을 켜놓으면 관리자가 되고 관리자가 스스로 자기 권한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능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용자 혹은 그룹의 권한을 할당하길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룹 권한, 개인 권한을 할당한 다음에 저장하면 그때 변경한 권한이 할당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설명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조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크게 공간은 크게 이렇게 페이지들 그리고 블로그 물론 이 밑에도 있긴 있는데 이거 이제 블루프린트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성됩니다. 컨텐츠를. 질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질문 나중에 2차 중급 사용자 교육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리스트업 이렇게 표현되고요. 홈페이지 하위에 페이지들이 생성됩니다. 홈페이지는 특별하게 아까 이제 공간의 개요에 편집에 가면 페이지 공간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어요. 다른 페이지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굉장히 특별한 페이지 중에 특별한 하나의 컨텐츠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들은 작성한 시간 순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리스트업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컨대 블로그에 기능을 추가하면 블로그를 보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그에 이렇게 추가하면 지가 알아서 날짜별로 이제 내용들을 페이지를 서팅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와 페이지로 크게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페이지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 초심자니까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처음 아무것도 안 해봐서 그러면 이제 만들기 하면은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신경 쓰면 좋겠는 게 뭐냐면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막 만들기 버튼을 막 먼저 누르는데 그러면은 현재 선택한 페이지 아래에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예컨대 그냥 페이지를 누르고 만들면 이렇게 맨 아래에 최상위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뭐 무심결에 첨부 파일 아래에다가 혹은 상위 페이지를 선택돼 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볼드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만들기 하면은 여기 하이라키 아래 실습 상용 페이지에 만들어집니다.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페이지 그 위치를 바꿀 수 없는 건 아니고 당연 이제 나중에 그 공간 도구의 페이지 순서를 이용해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 아래 모두 다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드실 때 좀 귀찮으니까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제대로 페이지를 만들었나? 라고 생각하고 페이지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지 권한, 공간 권한과 아주 유사하게 페이지 권한은 어디서 하냐면 페이지 저쪽 각 페이지의 권한이라고 이제 이 아이콘에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페이지 만드는 페이지에 대한 권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페이지 권한은 아주 유사합니다. 예컨대 페이지라고 하고 이제 이 아이콘 권한 아이콘을 열면 이제 이런 계열입니다. 아까하고는 사뭇 다른 UI죠. 그래서 제한 없음 그리고 편집, 리드오니 그리고 보기도 제한하는 이 세 가지의 권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한들은 이렇게 했는데 보기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봅니다. 이 사람들만 여기는 모든 사람의 액세스 권한이 없어지고 내가 선택한 사람 혹은 그룹만 이제 보고 편집할 수가 있어지죠. 여기다 사람 이름 혹은 그룹 이름을 선택하고 추가하기 하면 이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택하고 추가하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고 적용하면 그때 추가가 됩니다. 이 사람들만 보기 그리고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저거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편집 제한은 하위 페이지에 계승이 안 돼요. 즉 이제 상위에다 그 상위 페이지에다가 여기에다가 권한을 딱 줘서 리드오니 권한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 하나만 리드 온리가 되고 나머지 하위 페이지들은 그냥 권한이 안 맥혀요. 다만 리드 라이트를 아예 보지도 못하게 권한을 주면 하위 페이지에 자동으로 인헤릿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 페이지를 또 상위 페이지하고 같은 권한이 할당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어찌저찌 하다가 매우 중요한 건데 막 내용이 쓰기가 되면 곤란하겠죠. 이거 조금만 나중에 생각하고 읽어보신 다음에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편집 메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이제 작성했고 누군가 저장했고 나한테 저에게 읽기 권한을 줬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편집하냐면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이 편집 버튼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권한이 없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이 페이지 혹은 공간의 사람에게 관리자에게 혹은 권한 갖고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여기가 막혀 있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쓰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제 편집 메뉴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편집 메뉴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니고요. 예컨대 단락에 대한 메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단락 메뉴들이 이제 두 번째 라인에 나오고 예컨대 페이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테이블 기능이 있다 그러면 테이블 기능이 세 번째로 이렇게 추가로 리스트업 됩니다. 이제 페이지 메뉴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편집 기능 이제 우리는 초심자니까 그냥 뭐 복잡한 걸 쓰지 않고 내 업무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 혹은 기능들만 오늘은 방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글씨를 쓰니까 일단은
글씨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씨 크기는 어떻게 지원하냐면 이건 없애겠습니다. 이것도 없애겠습니다. 제거. 글씨 크기는 그래서 제목들일 겁니다. 제목 수준 1, 제목 수준 2, 1인데 1이죠. 네. 열심히 썼는데 안 나오네요. 네. 수준 1 다시 1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제 제목 수준이 1이니까 저는 너무 크니까 1로 할까요? 헷갈리니까 1로 해서 하고 이제 수준 1이니까 수준 2도 있을 겁니다. 뭐 2 그러면 이렇게 제목 수준 2라고 이렇게 하면 글자가 알아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목 이렇게 헤딩이죠. HTML로 헤딩 1, 2, 3, 4 뭐 이렇게 되는 거 7가지인가 8가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제 목차는 여러분들 목차는 기본이니까 목차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목차 해놓으면 이제 목차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목차가 들어오니까 이제 목차 해놓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겁나 쉬울 거죠.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면 목차만 클릭하면 이제 복막 기능도 지원하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저한테도 좋고 읽는 사람한테 좋고 항상 페이지를 만들면 목차를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 나 좀 문서 만들어 그러면 문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짤막하게. 이 문서는 이 문서는 너무 제목 1로 돼 있죠. 그러면 문단으로 해놓으면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논문 같은 게 앱스트랙션 같은 거죠. 그래서 금방 이게 뭐해서 만들어졌구나. 저 문서 작성한 사람들도 스코프를 딱 정하게 되죠. 이렇게 해놓으면 매우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방법 없이 요걸로만 가능하다. 1, 2, 3, 4, 5, 6. 네, 가능하다. 요거는 더 추가도 가능할 텐데 그냥 요거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서는 그냥 일반 문서고요. 혹시나 아까처럼 문단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단을 구별하면 디폴트로 바뀌긴 하는데 어쩌다 보면 위에서 떨어뜨리면 문서가 안 바뀌거든요. 문단이 2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문단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일반 문서로 사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 주로 사용하는 거 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단 크기 이렇게 그다음에 굵은 글씨체는 다행히 뭐 헤딩하고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목만 굵게 뭐 이탈릭으로 언더스코어로 색깔 이런 거 가능합니다. 다행히 몇 가지 기능은 범위를 지정해서 이렇게 되고요. 위 첨자, 아래 첨자 다 가능합니다. 선택해가지고 가능하니까 스트라이크 스루도 되고 그 취소 선택 등 뭐 서식 지우기도 됩니다. 서식 지우면 그냥 맨 바닥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저기 해놨지만 목차 뷰렛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래서 우리 좀 바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 두 번 치면 이제 없어집니다. 물론 없앨 때는 여기에서 없애도 되지만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없애도 되지만 우리 바쁘니까 신경을 많이 써놨습니다. 한 번 치면 있고 다시 한번 공란을 치면 이제 그 문단으로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에디팅 할 수 있고 예컨대 저 목차도 하이픈하고 스페이스를 하면은 자동으로 쪼매는 네모난 목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로 하이픈을 만들고 싶으면 아스트릭하고 스페이스를 치면은 이렇게 생기고요. 스페이스 안 치고 잊어버렸는데 그럴 수는 없구나.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도 1 치고 스페이스 해주면은 점까지 찍었을 때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글자 목차가 생기고 한 번 더 치면 역시나 그 일반 문단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좀 더 나가 볼게요. 이게 이제 좀 좋은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작업 목록이에요. 작업 목록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사용자 뭐 이름을 입력하고 예컨대 보고서 제출, 초안 작성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어드민이 하고 줍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아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그 보통 회의록 작성하면 액션 리스트, 액션 아이템 하지 않습니까? 액션 아이템 했으면 완전 나이스하겠죠. 이렇게 액션 아이템을 한 다음에 여기다 해놓으면 이게 이제 저장하면은 이 사람한테 저는 이제 저니까 안 오겠지만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멘션이라고 하죠. 이게 멘션이라고 합니다. 멘션을 어느 페이지에서 멘션 당했습니다라고 메일로 알림이 오고 여기도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 페이지로 오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 몰래 일을 지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전화 안 해도 우리는 통하니까 네, 이분한테 알림 그 문서가 할당됐구나 이렇게 어떤 작업이 할당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인 메뉴로 가보면은 개인 아까 이제 우리 개인 프로파일 가서 거기 안 가도 되나 보면은 이제 작업하면은 내가 작성했거나 저에게 할당된 이런 것들을 완료된 것도 볼 수 있고 완료되지 않은 것들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지라와 같은 굉장히 딱딱한 그 업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우리 일반 업무들, 수명 업무들, 그리고 이제 액션들, 액션 아이템들은 이렇게 관리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하면 완료가 됩니다. 바로 저장됩니다. 완료. 그러니까 리드 온 그 뷰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좀 단점이긴 한데 완료됩니다. 이거 완료되면은 사람들한테 이메일이 갑니다. 또. 네. 페이지에도 이메일이 페이지를 이렇게 지켜보게 하는 사람한테도 이메일이 가고 요 사람 담당자한테도 이메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지켜보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나중에 쓰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작업 목록 이미 해버렸고요. 정렬 좌우 가운데 정렬 역시 지원합니다. 그래서 편집 기능에서 문장에 좌우 가운데 지원하니까 예컨대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정렬 왼쪽 오른쪽 정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들여쓰기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들여쓰기 가능합니다. 내쓰기도 당연 되고요. 반대로. 네, 그다음에 편집 표 많이 저는 많이 씁니다. 사람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표가 일반적으로 그 워드 한글에서 표 들어가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편집도 어렵고 표 쓰면 좋겠는데 이게 부담이 되죠. 표 엑셀도 아니고. 근데 참고로 많은 사람들 저희 회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표 기능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표는 직관적인 데이터 것을 주니까 구구절절히 써야 되는 거는 쓰고 요약으로 표를 제공한다든지 표는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이 그 어떤 현상을 요약 정리를 하고 필터링을 제공하려고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글자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빠르게 현황 그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 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진 않은데 편집이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는 크게 보면 반응형과 구종폭이 있습니다. 반응형 앱, 웹처럼 예컨대 반응형인 경우에 이제 길게 해놓으면은 요거 이제 작은 브라우저에 가면 요게 글자가 이렇게 길게 돼 있을 경우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쳐줘 줍니다. 예컨대 브라우저 요만하다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봐볼까요? 어쨌든 이미 이해하고 계시듯이 미리 보기에서 이제 요거를 줄여놓으면 저는 시연이도 한 번에 제가 못했는데 이렇게 이 스페이스 때문에 안 내려오는군요. 네. 이 때문에 안 내려오는데 어쨌든 전에도 이렇게 헛발질을 했는데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프리뷰를 하면 스크롤이
스크롤이 이렇게 쳐졌죠,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쳐집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이제 뭘로 해놓으면 고정폭으로 해놓고 사이즈를 결정해주면, 해보겠습니다. 스크롤이 생기지 않고 위를 보게 하면은 이제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스크롤 바가 가운데로 쳐지지 않고 스크롤 바가 생기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스펙 문서를 작성할 때는 좀 길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스펙 문서를 작성할 때는 막 아래로 막 쳐집니다. 이렇게 모양이 엄청 안 이쁘고 직관적으로 어떤 스펙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럴 땐 스펙서 문서 같은 걸 할 때는, 물론 원칙은 아닌데 고정폭으로 하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데이터들을 그러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러면은 브라우저에 길 가다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스크롤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반응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시간을 까먹었는데, 표를 넣었으면 이제 표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반응형으로 할지 아니면 이 표를 스크롤 생기게 줄어들지 않게 할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공간들이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넓이들이 먹기 시작한다는 뜻이, 이게 조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에 추가, 이게 추가할 때는 위로 추가, 아래로 추가,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모양은 뭐 아름답게 못하지만 편집은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이거 삭제할 때는 이 녀석을 삭제하고 싶다, 한 줄을, 로를, 그러면 로 삭제 가능하고, 첫 번째 요거 세로 줄을 컬럼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 이 컬럼도 역시나 전으로 선택한 마우스 포인트 있는데 후로 이렇게 추가가 되고, 삭제는 현재 포인트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너무 잘 되고요. 예컨대 이 컬럼을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컬럼 선택한 다음에, 이거 오려두기고요. 복사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아이콘을 넣으시면 내가 선택한 클릭되어 있는 거 왼쪽에 복사가 되고 위쪽에 복사가 됩니다. 로의 경우에는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테고, 그래서 복사를 여러 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언두 리두 잘 지원합니다. 언두 리두 브라우저 기능을 써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언두 리두를 구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했고 삭제했고 오려두기 했고, 시험은 안 해드렸죠. 오려두기 잘 되고요. 그다음에 삭제, 머지, 셀 머지 기능 잘 됩니다. 이렇게 셀 머지 선택하고 셀 머지하고,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는 기능 되고요. 스플릿 기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만들려면 칸을 많이 만들어놔야 이제 머지에다가 스플릿처럼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헤딩, 이 헤딩을 자동으로 이렇게 위에 볼드로 됐습니다. 그죠? 이 기능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끄시면 헤딩이 여기 보시면 되고, 세로로 헤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세로 헤딩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헤딩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로 세로 봐주세요. 번호열, 죄송합니다. 번호열을 설명하고 싶다. 번호열을 1, 2, 3, 4 번호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비교하면은 번호가 1, 2, 3, 4가 생기게 됩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신, 요거는 2차 내용인데 뭐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냥 구경만 해보면 우리 이런 것이 됩니다. 추가로 예컨대 피벗, 테이블 필터 이런 것까지만 봐볼게요. 필터링해서 이렇게 이게 디폴트 그냥 테이블인데 우리하고 같은 거죠. 이쁘게만 제가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 예컨대 분류로 필터링해서 보기,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도 가능하고, 날짜로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필터링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덧셈 뺄셈도 가능하고, 이걸로 뷰 드로잉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시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교육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테이블의 기능 말씀드렸고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헤딩은 그 솔팅 정도는 헤드에 놓고 그래서 프리뷰 해보면 이제 헤딩이 만들어져 있다면은 헤딩 녀석으로 하면은 프리뷰가 가능한데 제가 헤딩을 빼가지고 헤딩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딩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은 헤딩 누르면은 이제 헤드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그 정도로는 이제 소팅이 됩니다. 아이고, 네. 헤드 때문에 뭔가 헤딩이 하나밖에 소팅이 안 되네요. 네. 소팅이 기본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표 기능을 봤고요. 그래서 표 자주 만드셔도 좋습니다. 편집 기능 네 번째 기능으로 드로우.io 했는데 드로우는 스킵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리면 좋겠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림 삽입 기능이 있는데 지나가고요. 편집 기능 다음으로 배치는 이제 페이지가 너무 커서 이게 이제 좀 더 알뜰하게 페이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건데요. 이렇게 이미 페이지 제가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용 네, 어쨌든 없네요.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단은 이런 게 단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단이에요. 왼쪽 오른쪽을 여기 단입니다. 단을 누르면 이제 단 메뉴가 있는데 그래서 통으로 만들고 싶다. 이러려면 안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 혹은 왼쪽이 좀 크게 반대로 세 줄로 가운데 크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단 제거하면 싹 지워지니까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닫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입니다. 그래서 단은 이제 아래 단 추가 직관적용인데 단 추가하면 단들이 추가되고 단들을 각각 비율을 변경이 가능하고요. 단 추가 삭제, 이 단을 끌어올려서 위로 보내기, 아래로 보내기, 단이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 기능이고 하다 보면 이게 유용한 일이 생기게 되니까요. 되겠고, 네, 단 기능 했고요. 유용한 매크로들 연달아 두 번을 편집 모드에서 치면 이제 달력이 나오게 되고요. 멘션 골뱅이라면 사람 이름을 이제 자동 완성으로 사람 이름을 멘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하면 그 사람에게 멘션 당했다고 노티가 하고 괄호 열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이런 이모티콘을 쓰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키보드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시퀀스라면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괜찮으니까 이거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 눈에 띄니까 자주 사용하면 좋겠고요. 페이지 내 커멘트, 이제 공유 기능, 정말 중요한 협업 기능, 이제 핵심입니다. 협업 기능 정말 중요하니까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여러분들 업무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인라인 커멘트라고 해가지고 페이지 커멘트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거죠. 페이지 커멘트 하면은 페이지 코멘트에 여기 댓글에 댓글, 대댓글 달 수 있는 기능이고요. 편집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이제 여기다가 에디팅 한 다음에 최종으로 반영하는 이런 컨셉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가 좀 길다. 그러면 여기다 댓글 하면은 몇 번째 단락이에요. 이런 거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 전체에 대한 누앙스, 어떤 리뷰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댓글 좋습니다. 댓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커멘트를 하고 싶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저기다 하면은 이제 너무 나쁘죠. 왜냐면 페이지 링크도 걸어야 되지. 되게 나쁘죠. 그리고 이제 매번 그 어느 영역에 뭐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협업에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있다. 이 볼드 입력 말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사라진다는 뜻이니까. 요거 좀 여기 이 사람들아 요거 좀 논의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쓰면은 이게 커멘트 이렇게 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날아갑니다. 메일을 받으시니까 빼고 저장하면은 이제 여기에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이 컨텐츠를 리프레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결 안 된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이제 표시가 되죠. 누르면은 몇 개 중 몇 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을 이렇게 댓글 달면 되겠고요. 이제 저장하면 댓글 되고 이거 이제 해소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해결됐음이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그러면 뭐뭐가 디스커션 했는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된 댓글들 보기 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쭉 해결된 것들. 그래서 옛날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기능이 이제 공유 기능 페이지에 공유 기능이라고 할까? 멘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유 기능이고요. 아까 여기에 멘션 달았던 것, 디스커션 여기서 하는 것, 그리고 페이지 전체 댓글 이제 하나의 코멘트로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켜보기. 지켜보기를 내가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협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나 말고 관리 여기 할 권한이 이것도 권한인데요. 클릭해가지고 이 페이지는 A팀의 누구가 관심을 가져야 돼. 변경이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들 임의로 지정을 해놓고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변경을 가하면 그분들에게 자동으로 노티가 가서 이제 알림을 주겠죠. 그게 이제 강제로 노티를 뿌리는 협업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름 중요하죠. 메일을 그때그때 보낼 수도 있지만 놓칠 수가 있잖아요. 싫으면 와서 끄겠죠. 네. 그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공유 기능은 중에 하나는 이제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링크가 자동으로 복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여기다 리스트업해서 메일 보내게 하면 이메일로도 가고 이렇게 종에도 이렇게 나타나죠. 누군가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 그리고 공동 편집 기능은 이제 12명까지 화면에 들어와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편집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기 오른쪽 상단에 누구가 어떤 색깔입니다. 전환 내용이 보이고 덧셈을 클릭해서 하면은 이메일 알림이나 이제 노티가 가서 조인하게 되고요. 저희는 사람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쓰냐면 층이 나눠져 있거나 이럴 때 전화를 해서 급한데 이거 빨리 수정하자 라든지 아니면 내가 편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편집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 이게 이제 중첩해서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같은 라인을 동시에 세이브하지 않는 같은 줄이요. 같은 줄을 편집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충돌이 나지 않고 저장이 되니까 좋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화를 들고 커뮤니케이션 바로 굳이 넷미팅이나 이렇게 협업하는 도구를 써도 되고 전화를 통해서 한두 명 정도는 바쁠 때는 재택할 때 링크를 주고 VPN 들어와서 같이 협업해서 문서를 빨리 완성하는 급하게 보고서를 써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가능하겠죠. 협의를 금방금방 할 수 있고요. 자, 누가 뭘 치는지 다 나옵니다. 네. 멘션 기능인데 멘션은 우리 말했던 대로 컨텐트 편집 모드에서 골뱅이하고 사람 이름을 써서 저장하면 멘션 당했다고 이메일 가니까 다양한 용도로 멘션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멘트에도 그렇고 본문에도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여기 보겠지만 여기서는 멘션이 안 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리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훌륭한 기능인데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PDF는 이제 DRM이 걸려 있어서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이미지들 보통 수백 페이지짜리 200~300페이지짜리 그 디자인 문서 혹은 이렇게 그 웹페이지의 설계 문서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그 아이디 디자인 이런 이미지의 경우에는 커멘트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에 노란색을 약간 두 번째 가운데쯤에 약간의 그라데이션, 이거 색깔을 바꾸자 이런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미지가 일건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편집해서 이미지를 드래그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합니다. 하면 예컨대 이 이미지의 요 색깔을 여기만 좀 약간 변경해보고 싶다. 이럴 때 요거를 좀 바꾸고 싶다. 커멘트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핀을 클릭한 상태에서 놓지 말고 마우스 다운을 한 다음에 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다가 놓으면 여기에 이제 커멘트하는 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멘션을 먹지도 않아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대신 이제 이렇게 이 페이지를 만든 사람들한테는 이제 노티가 갑니다. 그래서 멘션이 멘션 되나? 죄송합니다. 멘션 되네요. 안 됐었는데 멘션 되니까 이렇게 저장하시면 멘션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난이도인 어려운 그 포인트에도 가능한 이런 기능도 있지만 예컨대 이게 30장, 40장짜리인데 커멘트 할 게 혹은 100페이지짜리인데 99페이지짜리 199페이지에 커멘트 할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막 받은 사람이 커멘트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리뷰를 뿌려서 이제 받는 사람은. 아니면 다 입력을 해주던가. 그러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컨퍼런스에 등록을 해놨다면 딱 누르면은 여기에 나오거든요. 몇 번째에 커멘트가 있다. 예컨대 이게 199페이지라면 한 번만에 찾아갈 수가 있죠. 이 커멘트를 받은 사람은 클릭 딱 하면 첨부 파일 열리면서 여기에 열리면서 199페이지에 무슨 커멘트가 있는지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위아래로 예컨대 하나는 199페이지에 있고 하나는 10페이지짜리에 있다 그러면 10페이지 위로 누르면 10페이지로 점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버전 파일 단위로 이제 되니까 다음번 피드백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리뷰 봤는데 크게 활용하면 정말 리뷰하는 사람도 시간이 세이브되고 리뷰를 게더링하는 리뷰를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림 목록 기능은 이 알림 목록이 종에 들이대면 나오니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점프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해서 링크하면 클릭하면 가고 여기서 바로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메일을 받으면 뭐 점프해서 오겠지만 다른 것도 있나? 알림 내가 처리 안 한 게 있나? 안 본 게 있나? 이렇게 하면은 저 다 본 거 보지 않은 게 여기에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본 것들이고 이제 볼드로 되어 있으면 이제 안 본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누르시면 돼요. 매번 들어와서 이거 보시면 되죠. 네. 숫자가 나오거든요. 한 개 안 봤음, 두 개 안 봤음. 그래서 알림 기능은 이제 공유보다는 내가 공유받은 입장에서 좋은 기능들이고요. 알림 목록 말씀드렸고 페이지 기능으로 페이지 첨부들은 여기에 우리 출심자니까 아까 첨부 파일 우리 있죠. 여기 이제 첨부 파일 생기면 이렇게 클립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클립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버전 1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같은 페이지에 첨부가 되면 좀 멍청한 버전이지만 아무리 같아도 이렇게 버전을 관리해줘요. 이 버전은 최초의 이름이 같으니까 버전 2가 여기에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페이지 보기 하면 버전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새로운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이게 리플레이스가 자동으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훌륭하죠. 훌륭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첨부 기능이고요. 첨부는 삭제를 할 수 있고요. 아까 권한이 있다면 그다음에 페이지 이력인데 페이지 이력 괜찮아요. 페이지 이력은 이제 페이지 요것만 보면은 누가 뭘 수정했는지 이제 난감한데 우리가 페이지 이력이라는 기능을 안다면 이렇게 페이지 이력을 클릭해봐요. 그러면 이 페이지 없네요. 왜냐하면 페이지를
저가 인풋가 돼가지고 수정을 한 번에 이루어져서 이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뭐 엔터를 일단 의미 있는 거를 띄어쓰기 안 했으니까 띄어쓰기 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요거 안 되겠고 요거를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2로 3이었는데 2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면은 이 세이브 앤 노티파이는 다른 이 보기 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노티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수정이 아니라면 이거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중요한 업데이트가 아니라면 자주자주 업데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노티를 안 하고요. 세이브 앤 노티파이는 이름 그대로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사람 좋아요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노티가 갑니다. 그래서 잘 하면 됐겠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 되어 파일 첨부를 하면 그걸 노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노티가 계속 갑니다. 파일을 첨부할 경우에는 싫으면은 노티를 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버전이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그죠? 저거 저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버전이 이제 3개가 됐네요. 버전 3, 1, 2, 3. 그래서 버전 3과 버전 2의 비교 이런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범주는 추가된 거, 삭제된 거, 서식만 변경된 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없네요. 죄송해요. 뭔가 저장이 거시하게 됐네요. 비교하면은 이게 이제 내용만 추가한 것, 서식과 내용을 한꺼번에 추가했죠. 그래서 서식만 변경하기가 원래는 제가 기대했을 때는 서식 변경. 수준 3의 서식 변경 됐네요. 이것들도 서식 변경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가 뭔가 잘못 저장을 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식만 뭐 볼드로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만 변경된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요 비교고 예컨대 저가 페이지 2를 잘못 만들었어요. 페이지 1으로 복원하고 싶어. 그러면 복원하면은 페이지 1이 버전 1이 버전 4로 만들어집니다. 이전 걸 삭제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고요. 항상 다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이브가 이미 된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 이력 보면은 요게 버전 4가 요거예요. 이 기능이에요. 요 버전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걱정하지 말고 에디팅을 하고 그리고 리뷰 해달라고 메일이 오면 뭐가 변경됐지라고 이메일에 달릴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으면은 페이지 정보에 이력 정보에 가가지고 뭐가 변경됐는지 얼른 보고 그것만 리뷰하고 코멘트 달아주면 크게 아무리 페이지가 길어도 변경된 빨리 리뷰를 하고 집에 가거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보내기 기능이 마지막 기능들인 것 같은데 공간 기능이에요. 공간 기능. 그래서 페이지에 댓글 말씀드렸고 페이지 정보, 계층 구조 보기. 그래서 아까 공간 기능에 이제 순서를 바꾸고 싶다. 제가 순자 페이지를 위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변경하면은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녀석들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밑으로 보낸다든지 이러면 순자로 되겠습니다. 이게 저장 기능 없이 그냥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바뀌니까 조금만 조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내보내기는 한 페이지당 페이지 메뉴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메뉴인데 여기에 페이지 가가지고 페이지 메뉴에 클릭해가지고 콘텐츠 저장 PDF로 워드로 꺼낼 수가 있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페이지를 꺼내는 방법은 공간에 가서 페이지 익스포트에 거기는 이제 HTML, PDF 워드는 없고요. 있는데 거기에서 꺼낼 때 선택한 것들 다 없애고 꺼내지 말고 선택한 하이어라키를 선택해서 꺼내게 하면 하나의 PDF로 딱 꺼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방법이 있다 이해하시면 어디 가서 보라 했는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꺼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페이지 복사할 때는 하이라키로 여러 페이지도 복사 가능하니까요. 예컨대 시스템용 페이지를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컴플루언스 특성은 하나의 공간은 2개 이상의 동일한 페이지 제목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이 공간은 시스템용 한 칸 띄고 상위 한 칸 띄고 페이지 제목으로 다시 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컨대 얘를 복사해서 뭔가 만들고 싶은데 어떡하지? 복사 자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니까 예컨대 복사할 때 내 있는 공간에 그래서 뭐 공간에 여기는 저기거든요. 홈페이지니까 홈페이지 하위 포함해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컨대 이런 기능을 제공해요. 제목을 치환해요. 실습용이 아니라 실전용. 실습용을 동일한 이름으로 못 가니까 실전용. 그러면 실전용으로 얘네들이 다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죠? 혹은 뭐 조그만 신경을 쓰면은 예컨대 페이지 앞에는 그대로 두고 싶다 그러면 이건 시작이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제목에 대해서 바꾸고 싶으면 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어요. 앞에다가 뭘 붙이는 거 1 이렇게 그러면 모두 다 1 붙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어요. 그리고 특정한 제목을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 페이지 다 있으니까 페이지를 페이지 다시 원으로 바꿔다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페이지 다시 원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레이블로 복사할지 뭐 이렇게 다 선택하면 이미지를 빼고 싶으면 빼고 레이블을 빼고 싶으면 빼고 이렇게 돼요. 레이블은 뭔지는 2차 교육 자료를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복사, 삭제할 때도 자식까지 한꺼번에 삭제가 가능하고요. 이동도 역시나 자식을 가지고 다른 현재 페이지 혹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네, 삭제도 역시나 삭제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공간 메뉴에 가거나 내가 삭제했으면 나의 삭제 메뉴에 가보면 복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커버했고 몇 개만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환경 설정. 여기에 개인 환경 프로파일을 가면은 여기 프로파일에 개인 프로파일을 가면은 임시본이 뭐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임시본은 제가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new 해서 만들기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게 이제 제목 없음들이거든요. 제목 없음. 그래서 아직 제목을 안 만들고 컨텐츠를 뭔가 작성했고 브라우저를 껐거나 브라우저를 닫았다, 탭을 닫았다 그러면 제목 없음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지인데 여기에다 뭔가 세이브를 안 하고 임시 저장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시 저장본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에디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은 이제 프로파일을 가면은 존재를 하거나 꺼내놨어요. 사람들이 자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임시본이라고 해놨고 그래서 프로파일 가면은 죄송해요. 프로파일 가면은 네 이렇게 이제 메뉴들이 쭉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기는 임시본들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고 저 영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바꾸는 모든 메뉴가 다 영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키보드 단축키를 활성화해 놓으면 키보드 단축키들이 이렇게 하면 나와요. 외워놓으신 것도 괜찮은데 저는 외우는 게 없네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길 기대하냐면 기본적인 페이지를 편집하고 조금 멋진 기능들을 좀 쓰고 무엇보다도 페이지 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그 문서들을 가지고 협업하는 협업 기능을 통해서 이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